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 라디오 재판정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두 분이 항상 나란히 옆에 앉아있다 이렇게 네. 마주보고 앉으시니까 어떠세요? 되게 머네요. 아, 싸우기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좀. 네. 아, 근데 좀 요새 찬반, 또 여당, 야당 하도 이런 싸움 구도가 많다 보니까 네. 두 분은 좀 안 싸우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싸우라고 이걸 만들어놓고 지금 싸우지 말라면 어떡해요. 지금 방망이 두들기시면서 지금 그러니까 코너가 코너인 만큼 어쨌든 그래도 우리 웃으면서 싸우자고요. 그럼요. 예, 예. 이거는 선을 위해서 싸우는 거니까 본 주제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 2심 나왔고 대법원 판결이 다음 주라면서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예, 맞습니다. 9일? 조 변호사님, 지난 판결부터 잠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그 안희정 지사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유력한 예. 정치인이었던 안희정 전 지사가 2017년 벌써 2년 됐습니다. 17년에 7월부터 해가지고 서울을 비롯한 해외 출장지에서 4번에 걸쳐서 비서였던 김모 씨를 성폭행하고 또 여러 차례 뭐 기습추행이나 아니면 관용차 안에서 뭐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라는 혐의를 받았고요. 예.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1심에서는 무죄가 났었어요. 무죄가 나왔죠. 예, 그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받았는데 2심에서 뒤집히면서 안 지사가 현직 도지사고 그리고 피해자의 인사권자였고 예. 그리고 피해자는 안 전 지사를 최근접에서 수행하면서 그의 네트워크를 다 보고 이미 의사를 억압당한 상황에서 이런 성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을 하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충분히 억압했다라고 해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자유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냐 없었냐? 1심은 있었다. 2심은 아니군요. 1심은 없었다. 네. 2심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완전 엇갈렸잖아요. 네, 그렇죠. 무죄 유죄.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대법원 판결이 더 주목이 되는 건데 뭐 어떻게 될 거다 이거 말고 난 네. 쟁점이 뭔지 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네. 제가 이제 법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1심과 2심이 엇갈렸을 때는 대법원이 어디를 더 비중을 둬요? 2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대략의 기준을 한번 좀 보면 예, 예.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좀 더 많죠. 2심이 네, 그렇죠. 보통은 예. 원심 유지가 좀 더 많은데 예, 예. 이번 사안은 정말 저는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래요? 사실 저는 1심 때도 그렇고 항소심 때도 그렇고 통상적인 그간의 법원의 판결의 예, 태도로 보면 무죄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셨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폭행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그러니까 보통 판사들이 판단하려면 네. 판사가 현장에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하고 전후 사정들을 보는데 그렇죠. 전후 사정에는 좀 갸우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이건 좀 이상한데라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런 게 있으면 예전엔 거의 100% 무죄였는데 아. 그거를 이제 이 1심 판결 무죄 나왔을 때 반대했던 분들은 피해자다움이라는 걸 강요하지 말라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반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전후 사정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전후 사정과 그 김모 씨의 진술의 일관성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지 사실 저도 이거는 예측이 좀 어렵네요. 이번에는 예측 못 하시겠다. 저는 약간 다르게 조 변호사님.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1심에서부터 이거는 유죄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2심에서도 사용했던 단어인데 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 전에 이미 나온 상태였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성범죄를 볼 때는 이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성의 시각과 남성의 시각을 조화롭게 적용을 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동안은 남성적인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예, 예. 성 문제를 볼 때는 여성적인 시각으로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고 2심에서도 사실 유죄를 선고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에 적용해야 된다 이런 단어를 썼었죠. 저는 대법원 요즘 그 트렌드랄까요? 그러니까 판결하는 추세가
여성이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피해를 주장을 하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이제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번에도 이제 안 전 지사 사건도 아마 대법에서 유죄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좀 짧게 말씀드리면 예. 지금 말씀하셨던 거 지금 판결의 트렌드라는 건 맞아요. 예. 근데 그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심을 갖고 있는 게 통상 우리 형사 절차에서 법원 측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판사가 100% 유죄다라고 확신을 못하면 예. 무죄 판결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일단 법원인데 예. 이 소위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들어가는 내용의 판결문을 보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유죄로 쪽인 것 같아요. 저 왜 느낌에는. 성에 관한 네. 사건만 그러느냐? 네, 그 그래서 말씀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뭐 트렌드가 그렇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게 네.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소 의심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팽팽하네요. 또 이걸로 해도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그러니까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오늘은 다른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두 분의 의견을 살짝 듣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도 쟁점은 자유 의지를 억압할 정도의 위력이었느냐? 예, 그렇죠. 아니다. 이거는 그 비서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으면 얼마든지 제지할 수도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거다. 그렇죠. 이게 어느 누구 정도 말을 합의다. 믿을만하냐, 누구 말이 믿을만하냐 이제 이거의 문제인 거죠. 그게 되겠군요. 서로 주장하는 거는 확연히 다르니까 누구 말을 판사가 더 믿어줄 것이냐. 맞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9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법원 판결 지켜보고 나서 또 우리 재판장에서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혹시 문신을 조금 조 변호사님. 저는 문신을 한 적은 없는데요. 언젠가 한번 하리라라고 저 이제 버킷리스트에 넣어놨어요. 아니 법조인들 되게 보수적이지 않아요? 그 업계? 그렇죠. 괜찮은 그렇죠. 하나요? 그런데 그 요즘에는 그냥 패션으로도 하고 괜찮지 않을까? 저는 뭐 우호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한다면 어느 부위에? 근데 아무래도 좀 가릴 수 있는 부위 해야 되지 않을까? 가릴 수 있는 부위에 왜 하세요? 손목시계 밑에 이렇게 자기 만족이니까요. 소심한 타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예. 패션 문신 이런 걸. 오케이. 백 변호사님. 사실 저도 뭐 이게 예. 소위 말하는 우리 조폭 영화에 나오는 전신 문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당연히 뭐 그건 아닌데 아니고, 예. 저도 한번 이런 팔뚝 같은데 작게 정도는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두 분 저는 다. 개인적으로 그럼 혹시 모자 벗으시면 여기 이렇게 있는 이렇게 뒤에 예,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모자 쓰고 다니나요? 두 분 다 욕망이 있으시군요. 네. 그런 걸 해보고 싶고 저는 사실은 전혀 그쪽은 아닌데 막, 그러세요? 네, 해보고 싶고 이랬던 적은 없는데 요즘 워낙들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긴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생긴 사건. 자, 제가 주제부터 좀 외치고 여러분 같이 고민해 보시죠. 목욕탕 또는 헬스장에 이른바 조폭 문신을 한 사람이 나타났다.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바로 이 주제입니다. 예. 갑자기 저희가 그냥 떠올린 주제는 아니고요. 조 변호사님, 네. 어떤 재판이 있었죠? 예, 이게 최근에 있었던 재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예. 상의를 벗은 채 어떤 남자분이 40대 남자분이 네. 근데 온몸에 이제 문신이 새겨져 있었던 이번 이제 거예요. 온몸에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헬스장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이제 문신이 있는 상의를 드러내고 막 운동을 했어요. 으아 이렇게 뭐 했나 봐요. 그러면 맞아요. 누구를 폭행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예, 예. 그렇죠. 근데 그걸 본 다른 그 헬스장의 회원들이 예. 겁이 나서 운동을 못 하고 계속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 남성이 1시간에 걸쳐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했는데 예. 이거를 헬스장의 그 영업 방해로 업무 방해로 이제 기소를 했다. 이런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 기소해버렸다. 예, 근데 이제 이분이 다른 혐의도 좀 있어서 이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동종 범죄 전과 등이 고려되면서 징역 그러니까 10개월. 다른 데 가서도 이제 우통을 벗고 뭐 다른 사람들 좀 위협하거나 예.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유죄가 나왔다는 평가가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한번 이 문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두 분의 입장부터 확인하고 얘기 이어갈게요. 두 분의 입장. 먼저 백 변호사님. 직접 경험 못 해보셨죠? 이런 사람 만나요. 무섭습니다. 저 무서워요. 해봤어요. 사실은 네. 수영장에 갔는데 요새 수영장에 가면 온천탕 조그맣게 네네. 자쿠지라 그래서 네, 뽀글뽀글뽀글 있죠. 거기에 이른바 조폭 문신 용 한 3마리 정도가 있는 분이 용이나 어. 호랑이 뭐 네, 이런 네, 데. 탁
하고 양팔 벌리고 딱 앉아 있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가죠. 네. 그래서 업무방해 맞습니다. 업무 방해죄 적용된다. 백 변호사님, 조 변호사님. 저는 문신을 한 거 자체로 그걸 이용해서 뭘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처벌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노출했다는 예. 사실만으로 어떻게 처벌이 가능하냐? 그건 불가능하다. 네. 조 변호사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변 처벌 불가 보내주면 되고요. 백 변호사님은 백변 혹은 처벌 가능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죠 여러분. 레인보우도. 문신을 하는 자체는 네. 합법이죠. 문신을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문신을 해주는 사람은 예. 현재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아 피부과에서 하는 건 되지 않아요? 그런 건 괜찮죠. 근데 이제 의료인, 보통은 이제 타투 하시는 분들이 네, 예. 그런 자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타투이스트가 하는 건 네. 불법이고 의료인이 하는 것만 네. 합법이다. 근데 이제 그게 현실과 너무 법이 동떨어진 것 아니냐. 사실 실제로 타투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럼 걸리면 처벌하고 안 걸리면 두고 그게 좀 네, 이상하잖아요. 타투이스트라고 하죠.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은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자그만 문신하는 패션으로 예. 하는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예. 온몸을 도화지 마냥 예, 이제 예. 호랑이, 용 뭐 이렇게 많아요. 되게 예. 그 문신을 왜 할까요? 문신을 왜 네, 하냐고요? 그 문신을 그 막 온몸을 휘감는. 아, 그거 이유야 여러 가지겠죠. 그거 뭐 좋아서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금- 온몸을 휘감는 문신을요? 그럴 수 있죠. 전 제 주변에서 또 그런 분도 봤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나를 무서워해라라는 뜻이거든요. 아 진짜예요. 나를 그래요? 무서워해라. 예,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예. 원래 이제 그런 분들을 못 들어오게도 하거든요. 가끔 보면 뭐 전신 문신하신 앞에 분들은 써놓은 그 써놓은 데가 곳이 있어요. 있죠. 그 안 써 있는 데를 우연히 가면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용을 막 3마리 휘감고 딱 예, 들어오면 예. 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분이 냉탕으로 들어오면 제가 온탕으로 가고. 아 잠깐만 그 얘기 하기 네. 전에 잠깐.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의료인한테 받는 문신 자체는 합법인데 네. 이것을 공공장소에서 노출했느냐 안 했느냐. 네, 맞죠. 네. 요게 이제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건데 노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려면 네. 그 법 조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법부터 확인을 하고 가죠. 네, 그 뭐라고 써 있어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까 말한 그 와서 뭐 업무를 방해하고 뭐 그런 내용 말고 예. 그냥 문신을 하고 대외적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 불안감 조성죄라는 게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9항에 보면 불안감 조성죄, 네.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공공장소에서 주면 죄가 된다. 네, 그렇죠. 노출만으로도 죄가 된다. 때리지 될 수 않아도, 있는 거죠. 눈빛 쏘지 않아도, 네. 터치하지 않아도 죄가 될 수 눈빛을 있다. 안 쏴도 문신이 눈빛을 쏴요. 거의. 문신의 용이 네. 따라서 백 변호사님은 이 법 적용이 맞다 이렇게 맞죠. 보시는 불안감 거예요. 조성 이거는 뭐 아, 경범죄에 예. 해당한다. 조 변호사님. 근데 이 경범죄 처벌법이 사실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제시대 때 예, 그 예. 경찰법 처벌 규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경찰력을 동원을 하되 그것을 이제 뭐 어떤 공공적인 질서를 위반하면은 벌금, 그러니까 형사처벌하는 규정이었거든요. 예, 근데 예. 이걸 거의 해방 후에 거의 그대로 바꿔서 지금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것으로 바꿨는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황당한 규정이 많습니다. 보면 뭐 이런 자연 그런 뭐 명소 같은 데 가서 이름 새기는 것도 처벌을 하고요. 벌금으로 예. 처벌하고 뭐 아니면은 빈 집에 사람이 없이 관리되지 않는 빈 집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호한 게 많아요. 근데 저는 문신을 온몸에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자체로 처벌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사실은 그 문신을 새긴다라는 행위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신을 이용하는 거 말고 이용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문제인 거지 내 몸에 내 몸을 뭐 도화지처럼 무엇을 이제 새겨서 무엇을 표현하든 그건 내 자유인 것이거든요. 근데 문신을 새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거는 사실은 헌법에서 정하는 행복추구권이나 예.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이러한 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질문 드릴게요. 그럼 조 변호사님은 혐오의 기준이란 게 애매하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에게 얼만큼 되는 게 혐오감이야?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혐오감을 주는 게 분명하더라도 그건 문신한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라는 쪽이세요?
저는 사실 후자 쪽, 그러니까 존중해야 된다. 혐오감을 그런- 남에게 줘도 그렇죠. 그 정도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으로 사실 조폭이 문제인 거지. 어허. 조폭이 그 문신을 이용하는 것이 종종 예, 있었기 예. 때문에 문제인 거지. 예. 문신 자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떻게 처벌하냐? 과하다. 그렇죠. 그렇죠. 설사 그 사람이 조폭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벗고 걸어 다니기만 하는데 어떻게 처벌하느냐? 과하다. 그렇죠. 그 조폭은 사실은 그 문신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행동, 언동, 그런 예. 눈빛에서 그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지. 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조폭들이 만약에 그 조폭인데 예. 몸에 미키마우스를 막 새긴 거예요, 문신을. 너무 귀여운 거예요, 문신이. 예. 그러면 이거 처벌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조폭인데 문신을 뭐 온몸에 했어요. 근데 예, 뭐 예,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막 이렇게 큐트큐트한 네. 거예요. 그건 그럼 처벌이 아닌가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예. 이게 지금 조 변호사님 얘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일단 경범죄 처벌법에 문제가 있다로 시작을 하셨는데 문제가 있는 조항도 있겠지만 이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경범죄 처벌법 법이 잘못됐으니 뭐 이런 쪽으로 가시는 건 일단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새기는 거 자유 맞습니다. 아니 뭐 전신에 용을 새기든 원숭이를 새기든 뭐 예. 호랑이를 새기든 맞는데 그걸 공공장소에서 벗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예. 그거는 제재를 당연히 해야죠. 근데 불안하다, 혐오감을 준다의 기준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용을 보고 와 멋있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쥐 한 마리, 미키마우스 한 마리를 보고 난 쥐 너무 징그러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기준은? 근데요, 그 기준이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공중 목욕탕 보면 전신 문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하. 전신 문신에 미키마우스 이런 거 없고요.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무서운 동물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럼 누가 봐도 불안한, 누가 그럼요. 봐도 혐오스러운 보편적인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죠. 아니 그 그거는 말씀? 충분히 평가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걸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 불안감 조성을 유발하는 문신인가 예, 아닌가를 예. 가지고 애매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예. 전혀 애매하지 않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공중 목욕탕이나 뭐 이런 곳에서 수영장 같은 곳에서 예, 예. 전신 문신인 분들 들어오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그런 그게 다 법적 경고문들 근거가 붙이는 있군요. 거는요. 붙이는 건 이거 들어와서 예. 다른 사람들이 아무래도 예.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딱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신 문신한 분이 이렇게 있으면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해도 불안해요. 자, 지금 채팅창에 김종건님이 네. 공공장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사시미 칼을 드러내는 것만 봐도 모두 무서운 것과 같은 게 아니냐? 정답입니다. 백 변호사님을 적극 지지하시는 네. 분의 문자가 하나 칼과 나타났습니다. 문신을 동일하게 이제. 자, 조 변호사님 반론해 주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그 방송 봤는데요. 예. 이상민 씨라고 그 가수 룰라 하셨던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예. 그분이 빚을 많이 사업 실패로 져서 예. 굉장히 뭐 인생에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에 문신을 하나씩 이렇게 몸에 새기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거 자체가 본인이 좀 단단해지고 뭔가 본인은 견디는 힘이 됐다, 원동력이 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예. 그 문신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아까 조폭이 문제지 문신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일반적 행동 자유권도 말씀드렸어요. 문신이라는 게 본인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표현력일 수 있거든요. 예, 예.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연예인들 많이 하시는데 캠핑하는 프로 같은 데서 이효리 씨가 이효리 씨. 나왔는데 그 프로가 그 문신을 가리지 않아서 문신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약간 과하긴 했지만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 연예인이 어떤 몸에 굉장히 많은 문신을 하고 힙합 가수라든지 예, 그런 예. 것은 혐오스럽지 않고 그런 문신은 문제가 되지 않고 조폭이 문신을 온몸에 하는 것은 문제가 돼서 처벌이 된다?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근데요. 백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거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온몸에 용 문신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제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할 때 꼭 우통을 벗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운동복 입고 하면 돼요. 그렇죠. 운동복 입고 벗을 하면 필요는 돼요. 없어요. 예. 뭐 충분히 가리고 그런 부분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예, 예. 문신할 건 자유지만 예. 사람들 앞에서 훌러덩 우통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는 건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연예인들이 했던 뭐 이효리 씨가 했던 그런 문신들은 그거는 누가 봐도 미적인 문신이고 제가 말하는 누군가의 불안감을 주는 문신이 어떤 것인지는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특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힙합 가수가 여기다 해골을 몇 개를 이렇게 예, 붙였다. 예. 그건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건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근데- 해골 몇 그럼요. 개면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개 이제 같은데. 온몸에 문신을 만약에 예, 힙합 예. 가수가 했다면 그분들도 목욕탕에서 출입금지하면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럼 집에서 샤워하면 됩니다.
그 문신을 했다고 해서 목욕탕 출입권이 제한된다고 하면 제가 이것도 말한 문제인 것 전신 같아요. 문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완전 온몸을 뒤덮는 문신들, 그런 문신들이 사실 과거에 이제 아까 뭐 조폭이 문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조폭의 상징과 같은 그런 문신이라면 그건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우통을 안 벗고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박영수님은 조변 지지. 백 변호사님, 그러면 유치원생이 용문신하고 목욕탕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리되시죠? 백 변호사님은 얼마든지 보편적으로 혐오감에 주는 문신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는 거고. 평가가 충분히 가능한 조 거예요. 변호사님은 이미 이건 구시대적인 문항이다. 맞아요. 법조항이다. 없애버리자. 자유를 더 존중하자, 이 말씀. 자, 여러분의 의견 집계됐나요? 예. 이렇게 됐군요. 자, 오늘 목욕탕에서, 헬스장에서 이른바 조폭문신이라고 하는 그런 문신을 몸에 하고 운동하던 그 사람, 처벌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65대 35, 65%대 35%로 처벌 가능하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와. 저는 뭐 이렇게 나올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은 했거든요. 제가 계속 완패인데요. 아니에요. 다음번에 제가 주제를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잘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침에 여기 올 때까지 예. 문신 가능하다 쪽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와서 머리 회로를 다시 바꿔서 불가능 쪽으로. 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